멍청한 댓글들,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이 있는데, 이게 속 터지는 댓글들을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근데 이거를 뭐 이분들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댓글을 보자는 게 아니라, 예, 예. 이 댓글들을 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댓글들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댓글이, 방송 잘 봤습니다. 앞으로는 혈압약을 끊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혈압약을 끊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같이 짚고 넘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고혈압 부작용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 독거인. 이 아이디예요. 네, 혈압약 깜빡하고 하루 안 먹고 뇌졸중 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병신된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혈압약 하루 안 먹었다고 뇌졸중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혈압약은 그럼 그동안 뭘 한 거야? 이렇게 의심을 품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댓글 보면은, 내가 누군지 네가 말해봐. 이게 아이디예요. 이런 사람들 아이디도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약 먹어 이런 사람 말 듣지 말고, 간결하게 써주셨는데 진짜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건 오케이.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괜찮고, 이 댓글이 만약에 약을 처방한 의사가 이 댓글을 단 거면은 오히려 인정을 해요. 이해가 되잖아. 그건 그렇죠? 근데 답답한 거는 환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예? 야, 그냥 백신 맞아. 코로나 백신 그냥 맞아. 이런 사람 말 듣지 말고. 이거랑 똑같은 태도죠. 자, 또 다른 댓글. 이상수님이, 무슨 엉터리 말하고 있냐? 이런 사이비 유튜버 말 듣지 마라. 단편적인 지식만 이용해서 자신의 말을 무슨 진리처럼 말하냐. 또 짜증나네. 이게 비슷한 유형의 댓글인데 이분은 길게 썼어요. 아, 다시 한번. 사이비 취급을 받는 것도 오케이. 저도 TV에 나와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라고 백신의 장점만 말하는 그 전문가들을 진정한 의사나 학자로 보지 않고 사이비로 보기 때문에 뭐 피장파장, 내 기준의 진리가 아니면 뭐 사이비인 거죠. 그건 오케이. 그런데 나 이게 짜증나. 단편적인 지식만 이용해서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냐. 이 부분.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높네. 고혈압약을 드세요. 아니면은 혈압이 높네. 고혈압약을 먹어야겠네.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그게 단편적인 태도라고요. 저는 다각도로 정보를 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따져가면서, 이게 좀 억울하네요, 이건. 그리고 진리처럼 말하는 경우는 없죠. 제가 책임진 말을 하지도 않고, 책임 못 질 말 하지도 않고, 나만 믿어요. 아니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제가 너무 말을 조용조용 해도 단호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이게 설득당할 뻔하다가 하고 정신 차리고 번쩍 정신 나서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고혈압 약을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심을 하지 마시고, 부작용도 고려해 가면서 득과 실을 따져보시고, 또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얘기를 안 해줘서, 그게 고혈압약 부작용이니까 얼른 알아챌 줄도 알고 좀, 그럼 좋죠. 그리고 환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의사한테 다 맡기고 나 몰라라. 약만 먹고 있다고 안심하고 그냥 마냥 그러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게 고혈압약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끊으라는 말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약부터 끊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해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면은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고요.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설명을 해주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정보만 전달을 하는 거지, 이 정보의 가치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정보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크크크 민수야. 이게 아이디예요.
혈압약 몇 달 끊고 민간요법 하다가 뇌졸중, 반신불수 온 친구도 있어. 함부로 끊는 거 아니요. 예, 계속해서 다 비슷한 소리인데 제가 늘 강조드리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친구분은 왜 혈압약을 몇 달 끊고 민간요법을 했어요? 왜 약부터 끊냐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환자혁명 저랑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리고 약 끊어서 뇌졸중이 왔다는 거는 또 다시 한번 이분 착각이죠. 약을 먹었으면 뇌졸중이 안 왔을 거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또 다른 분 리오넬 메시 아이디가 리오넬 메시 두 번 쓰셨는데 이분은 너가 혈압이 평소에 150, 200 나와도 이런 개소리를 짓거릴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혈압약 그냥 끊어라? 내가 언제 끊으라 그래? 혈압약 끊고 병신된 사람 엄청 많다. 얄팍한 지식 따위로 억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시오. 당신은 혈압이 중증으로 높지 않으니까 이따구로 쉽게 개소리를 씨부리지. 혈압약을 끊어도 무사하려면 매일 유산소 운동을 거의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육식도 끊어야 하고 라면, 햄버거, 인스턴트식. 갑자기 댓글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쓰다가 쓰러지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은 그냥 패스.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겠고 지금 술, 담배, 육식, 햄버거 못 끊겠다고 투정 부리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예? 그리고 또 대책 없이 약을 끊으라는 말로 잘못 알아듣고 있죠. 내가 언제 약을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같은 성격부터 고쳐야 혈압이 좀 조절이 되실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블랙 제규어님 이름 멋있는데 심장 스텐트 시술 후 혈압약 안 먹어도 되남요? 자, 이거는 멍청한 댓글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댓글 같아서 이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난 후에 피를 묽게 하는 약물을 복용을 하죠. 처음 한 달간 뭐 클로피도그렐 이런 거 먹다가 나중에 아스피린으로 바꿔서 쭉 먹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런 약물들은 그 스텐트를 박았잖아요. 거기서 혈전에 의해서 그게 막히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약이에요. 피를 묽게. 그러니까 스텐트가 우리 혈관이랑 달라요. 거기는 혈전이 되게 쉽게 낄 수 있다고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타고난 우리 몸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은 약을 잘 복용을 하면서 관찰을 해야죠. 이걸 이제 혈압약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혈압약의 일종으로도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정확하게는 항응고제 그리고 실제로 다른 혈압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가 뭐 99%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면 물론 저는 유튜브에 답변을 아예 달지를 않죠. 근데 답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카페에서 만약에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질문을 하면 꼭 그렇게 대답을 하시라고요. 의사랑 상의하시라고. 아니면 심지어 묻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약 끊어라 마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예,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의사들은 그런 판단을 잘해서 의사인 거예요. 그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응급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과로 전출을 리퍼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스텐트 수술을 관련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되었죠. 자, 그리고 리혁철 우더리 리제명이다. 이게 아이디예요. 약 안 먹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그러나 운동 아무리 빡세게 하고 식이요법 해도 고지혈증, 고혈압 계산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혈압은 150 이상, 160 이런데도 약을 안 먹는 건 혈관을 다 망칩니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을 드시면서 혈압을 관리하면서 고혈압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고혈압약 부작용보다 더 이득입니다. 혈압 160, 170인데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면서 약도 안 드시고 그러다가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대가를 치릅니다. 원인을 모르는 본태성이라고 혈압약 부작용 걱정 때문에 안 먹는 것보다 약 먹으면서 관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함. 갑자기 댓글이 끊어졌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좋은 댓글인데 전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틀려서 내가 여러분들께 짚고 넘어가려고 이거 적어놨는데 아무리 운동을 빡세게 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고지혈증, 고혈압 개선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맞아요.
운동은 빡세게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가죠. 그리고 식이요법도 빡세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콜티졸 수치가 올라가고. 그 결과 당이 올라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40대 이후에 몸을 망치기 딱 좋은 운동. 제가 이거를 지적해드렸잖아요. 영상이 있거든요. 중년 이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이 하면 좋은 운동,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을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피해피님. 여성분인가봐요. 언니가 60대 넘어서 첫 번째 쓰러지시고 두 번째 쓰러져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안 먹어서요. 또 다른 언니는 미국에서 현재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깨어나긴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한 번 쓰러지고 두 번째였는데 한국 왔을 때 다른 언니가 고혈압 약 안 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려는데 듣지를 않으려고 해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겁니다. 술, 담배도 안 했고 운동과 식이요법도 지킨 걸로 압니다. 고혈압 약 안 먹다가 뇌출혈이 와서 빠른 조치 못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는 쓰러져서 반신불수로 평생 지내고 고혈압 약을 드셨지만 100세까지 사셨습니다. 모든 약에 부작용이 써있고 그걸 따지다가는 감기약도 못 먹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50대 오면서 노화가 시작될 때 LDL 수치, 갑자기 콜레스테롤로 넘어갔네. 120에서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 질환도 없을 텐데 LDL 수치 160이나 되어야 의사분이 약을 먹으라고 해도 식이요법 운동을 한다면서 방패가 되어줄 약을 안 먹으니 LDL 약 부작용 어쩌고 넘쳐나고 다들 고혈압, 당뇨로 가는 듯 합니다. 이분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가족들 중에서 언니들이 둘씩이나 하필이면 말도 안 듣고 약도 안 먹어서 그리고 잘 살면 모르겠는데 또 쓰러져서 저런 이제 그런 인식이 더 굳어지는 케이스인데 고혈압 당뇨약을 먹으면 고혈압 당뇨로 안 갈 거라는 믿음이 되게 강한 분인 거죠. 전체적인 통계는 모르시는 거예요. 아까 뇌출혈 말씀하셨는데 뇌출혈이 줄어들 수 있지만 뇌경색은 늘어난다고요. 근데 심장마비, 뇌졸중 환자 대부분이 이미 고혈압이랑 당뇨약을 먹고 있는 환자분들이라는 거를 망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물론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약을 챙겨 먹어도 똑같이 쓰러지니까 혈압이든 혈당이든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몸의 환경에 그 적응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그런 당뇨가 됐든 고혈압이 됐든 우리 몸의 환경 때문에 생긴 증상에 불과하니까 다시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니까 오늘 강의 내용이었죠.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약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때 의사랑 상의해서 필요 없는 약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약을 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약을 끊으라고 한 것처럼 오해를 하신 거죠. 또 HL 킴님, 어중간한 조언은 그나마 현상 유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조심. 어중간한 조언은 그나마 현상 유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 말조심. 출근하기 바쁘고 불규칙한 식사하는 사람에게 운동하고 건강식품 먹어라? 운동 못하고 바쁘게 사는 분들은 약이라도 먹어서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게 정답이죠. 혈압약도 제대로 안 먹는 사람 많다는 거 잘 챙겨 먹으라고 해야 의사지. 이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살을 빼려면 밤에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알려드리면 그럴 수 없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택배 기사나 대리운전 하시거나 야간 근무하시고 새벽 근무하시는 분들 먹고 살려고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근데 그런 거랑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정답은 아는데 뭔가 못마땅한 경우인 거죠.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죠. 저는 그냥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맞춤형 가이드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운동 못하고 바쁘게 사는 분들은 약이라도 먹어서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게 정답이다. 오답이죠.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급한 상황이 되면요. 운동하고 먹을 거 챙기더라고요. 뒤늦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남성분들 중에 정말 이분 말대로 먹고 사느라 잠 못 자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잠 못 자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바쁘고 먹을 거 못 챙겨 먹고 제대로 그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자영업을 하든 야근을 하든 스트레스 너무 많은데 건강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그냥 건강이 너무 우선순위에서 뒤에 밀려 있는 거예요. 몸이 아직 작동을 하니까 그냥 그거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무슨 큰 성공을 바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데 우리 몸은 똑같이 작동을 하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위험이 훨씬 더 높고 고달픈 삶을 살다가 끝에도 고생하다가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흑설탕의 배신 여기다가 올렸는데 흑설탕에 대해서 설탕들 이렇게 구분한 백설탕, 흑설탕, 정제당 뭐 SK님께서 그냥 드세요. 따지고 들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렇게 안 좋으면 설탕 땜시 전 세계 인구 먹고 다 병 걸리고 죽었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일단 설탕 때문에 전 세계 인구 다 병 걸리고 죽은 게 맞고요. 코로나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당뇨에 비하면. 미국 인구의 사망률 1위가 심혈관 질환이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암까지 그 대사질환, 설탕 때문에 생긴 질병이 90%를 차지해요. 의료 비용의 전체 90%를 차지한다고요. 설탕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설탕도 아니고 그냥 콘시럽이나 액상과당 같은 가공식품 때문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런 인식이 없이 이런 댓글을 다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댓글은 주로 아직 젊은 사람들, 젊어서 건강에 문제가 없고 건강 문제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보는 정보로서 그냥 접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 활용을 할지 말지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MSG가 이게 신경을 흥분시켜서 애들 ADHD 집중력 장애를 일으키고 애들 살쪄서 비만 일으키고 예민한 사람들은 졸립고 입이 마르고 그래서 MSG 과민성 증후군이라는 그 진단명까지 존재를 해요. 근데 이 MSG가 심지어 가공식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MSG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의 약자인데 MSG 그 글루타메이트, 이 글루탐산이 소고기에도 들어있고 버섯에도 있고 토마토에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다시다, 버섯 다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고, 이탈리안 음식이 맛있는 이유도 그 토마토를 이렇게 주로 소스를 하니까는. 그리고 뭐든지 육수를 우려낸 거, 닭국물이 됐든 소고기 국물이 됐든 글루탐산 때문에 맛이 있는 거라고요. 감칠맛.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애가 집중력 장애가 비만이야. 아니면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치고 통제가 안 되는 애예요. 그런 애들 가공식품 끊고 외식 줄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MSG 먹으면 졸립고 가렵고 몸에 가렵고 입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MSG가 원인일 수도 있구나. 그 정도로 인식하고 주의를 조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MSG를 뭐 퇴출하자 그랬어요? MSG 안 먹기 운동을 했어요? 아니잖아. 저도 먹는다고요. 하얀 가루 그 MSG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고기 육수, 닭국물, 토마토 다 마찬가지. 글루탐산을 요리를 해서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문제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같이 아무런 증상, MSG에 둔한 사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근데 뭐 MSG 증후군이 근거가 없다느니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식품 제조 업체의 메인 사람들밖에 없겠죠, 실은. 그런 데서 연구비 지원하고 그 연구비 지원받고 로비해서 뭐 TV에서 방송도 만들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해는 가잖아. 근데 다 각자 다르게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정보는 정보일 뿐. 자, 주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댓글들을 한번 이렇게 보셨는데 제가 그 댓글들을 다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딱 켜고 스튜디오 대시보드를 열면 최근 댓글들이 몇 개가 이렇게 화면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 보게 되는 거고, 뭐 지금 강의 들으시는 근데 여러분들 댓글은 다 보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보고 답변도 드리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댓글을 못 보고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닥터조 건강이야기 거기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아요. 거기는 저 말고 다른 기능학 선생님들 답변을 달아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한테 답변을 구할 수도 있고, 저도 최대한 답변을 거기는 제일 많이 보고 많이 달아요. 오케이. 자, 잠깐만 스트레치 좀 하시고, 아까 쉬었지만 한 번 더 스트레치 하시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다이어트 넘어갈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